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올해로 67살이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분당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30년 동안 일해서 마련한 제 인생의 전부였죠. 지금은 그 집이 18억이 됐지만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집을 팔았거든요.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내 집과 돈, 건강, 그리고 가족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7세 남자가 단 2년 만에 12억을 잃고 반지하로 내려오기까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이 지옥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모든 건 아들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어요. 아버지, 태국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도 따뜻한 데 가시면 좋잖아요. 마침 그 무렵 아내는 매일 밤 유튜브에서 치앙마이 은퇴생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으며 과일을 먹고 햇살 아래에서 커피를 마셨죠. 저 사람들은 좋겠다. 우린 언제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관절염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가 그곳에선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2023년 1월 태국 치앙마이로. 첫인상은 완벽했어요. 1월인데 반팔 입고 다니는 날씨. 과일은 달고 싸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여보, 여기 공기 너무 좋지 않아? 아내가 활짝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호텔 근처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요. 분당에서 왔습니다. 아, 여행 오셨구나. 저는 여기 산지 10년 됐어요. 한국엔 이제 안 가요. 10년이요? 와,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선 한 달 100만 원이면 호강해요. 콘도 렌트비 50만 원, 식비 30만 원, 나머지는 여유자금. 한국은 지옥이죠.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도. 미수가 우리 나이에 해외 이민이 쉬운 줄 알아?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한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도 65에 왔어요. 늦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딱 좋은 나이죠. 연금 받으면서 여기서 쓰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나 여기서 살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선 너무 힘들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음 날 아들이 소개해준 한인 부동산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광수라는 사람이었죠. 형님, 누님, 어서 오세요. 민수가 많이 얘기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저희 아들이 폐를 끼쳤나 봐요. 아니에요. 효자예요, 효자. 부모님 모시고 태국까지 보내드리다니. 요즘 그런 자식 없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들 칭찬 들으니까요. 형님, 오늘 제가 좋은 물건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기회예요. 한국 집값 곧 떨어져요. 그리고 치앙마이는 지금 개발붐이라 내년엔 가격 더 오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형님 나이면 은퇴 비자 받기 딱 좋으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날 본 콘도는 정말 멋있었어요. 신축이고 수영장 있고 헬스장도 있고 창문으로 보이는 산 풍경은 그림 같았죠. 이거 얼마예요? 4억이요. 한국 같으면 10억은 받을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선 4억. 믿어지세요? 아내가 발코니에 나가서 풍경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여기서 살고 싶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분당 아파트 12억. 콘도 4억 사고 생활비로 3억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때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때요? 괜찮죠? 좋더라. 근데 아직 결정은.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이 지금 딱 고비예요. 투자자가 3억만 더 넣어주면 대박이 나요. 그런데 그 투자자가 저한테도 3억을 보여달래요. 증거금처럼요. 민수야. 6개월만 빌려주세요. 6개월. 그럼 6억으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 치앙마이 가시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걱정이 됐어요. 또 사업 자금이라고? 아들아, 너 지난번에도.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계약서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한국 집값 곧 떨어져요. 지금 안 팔면 손해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뉴스에서도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요. 결국 결정했어요. 아파트 팔자. 치앙마이로 가자. 아들도 돕고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딸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왜요? 우리 태국으로 이민 갈까 해.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갑자기요? 엄마 건강도 안 좋잖아. 거기 날씨 따뜻하고 물가도 싸고. 아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언어는요? 병원은요? 보험은요? 다 알아봤어. 한인들 많고 다 잘 살던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또 뭐라고 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또 돈 달라고 했죠? 그래서 집 팔자는 거죠?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 오빠는 사업하잖아. 도와줘야지. 아빠, 오빠 사업 계속 망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만. 목소리가 커졌어요. 넌 직장 있잖아. 오빠는 지금 힘들어. 그리고 내 결혼 자금도 나중에 3억 줄 거니까 걱정 마. 수진이 비웃었어요. 나중에 언제요? 오빠한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나가. 수진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딸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2023년 3월 분당 아파트는 12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캐리어 4개. 평생 모은 것들 중 일부만 챙겼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한국엔 더 이상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브로커 이광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 콘도로 데려갔어요. 형님, 계약금은 받았고요. 잔금 3억 5천은 다음 주까지 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나 행복해.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행복하다는 말이었어요. 콘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깨끗한 신축 콘도는 없었죠. 벽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타일엔 금이 갔으며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축이라고요? 그럼요. 태국에선 2년이면 신축이죠.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청소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어컨은 고장, 온수는 안 나오고 변기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연락한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죠. 형님, 태국은 원래 습해요. 그건 하자가 아니라 관리 문제입니다. 결국 입주 2주 만에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날아갔고 벽엔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기침이 시작됐어요. 한인회장 김태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형님, 누님 오셨다면서요? 한인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 여기 콘도가 좀 문제가 많네요. 아, 형님 콘도 어디 샀어요? 이광수 씨한테 샀는데요. 김태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거기요. 형님, 그 콘도 원래 좀 그래요. 네.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습하고 하자 많기로. 그래서 현지인들은 안 사요. 그럼 왜 우리한테는 팔았어요? 김태호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뭐 한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광수가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형님, 여기선 다 그래요. 적응하셔야죠. 적응하라고요? 네, 그리고 형님, 한인회비 내셔야 돼요.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친목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여기선 한인끼리 뭉쳐야 살아요. 돈이 계속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인회비 100만 원, 친목회비 50만 원, 한글학교 기부금 30만 원. 거절하면 눈치를 줬어요. 형님, 여기 와서 한인사회 무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한 달쯤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했지만 한인마트 물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김치 몇 봉지, 라면 몇 개만 사도 하루 생활비가 훌쩍 넘었죠. 밤이면 오토바이 소음, 낮에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천국이 맞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관절약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약을 붙였지만 통관 문제로 막혔고 결국 현지 병원을 찾았죠. 통역비와 진료비, 약값까지 단 하루 만에 6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가 싸고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도움 한 줄 없는 낯선 땅이라는 걸. 여기서의 자유는 그냥 외로움이었다는 걸. 한국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시차도 있고 할 얘기도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어요. 딸 수지는 가끔 문자만 보냈어요.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미수가 왜 그래?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수리비, 생활비, 의료비, 각종 회비. 2억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생활비가 6개월 만에 1억으로 줄었어요.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약속했던 결혼 자금 언제 줄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은 돈은 1억뿐이었죠. 조금만 기다려줄래? 오빠한테는 바로 3억 주셨잖아요. 나한텐 왜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뭐래?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수술비 2천만 원. 재활엔 매달 수백만 원. 남은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빌려간 3억만 돌려줄 수 있니? 엄마가 쓰러졌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돈 다 날렸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딸은 결혼을 미뤘고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병뿐이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봤어요. 분당 재건축 호재.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단지였어요. 시세 18억 돌파. 분양권 프리미엄 5억. 우리가 12억에 팔았던 그 집이 18억이 됐어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여보, 뭐 봐? 아무것도 아니야. 화면을 껐어요.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팔지 않았다면 6억이 더 생긴 거였어요. 콘도 4억 날리고 아들한테 3억 날리고 수리비 1억 날리고 남은 돈 6천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는 매일 재활을 해야 했어요. 한 번에 30만 원, 주 3회. 한 달에 360만 원. 약값도 매달 5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갔어요. 계산해봤어요. 1년이면 돈이 바닥나요. 브로커 이광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광수는 태연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침수 이력은요? 곰팡이는요? 그건 형님이 관리를 못하셔서 그래요. 제 책임 아니에요. 당신 건설사랑 짜고 한인들 속인 거죠? 이광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형님, 증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송하시려고요? 변호사 비용만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태국법으로는 형님이 질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광수가 비웃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같은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보고 꿈꾸고 와서 다 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했을 뿐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 왜?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거 맞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분당 아파트의 따뜻한 거실. 딸 수진의 웃는 얼굴. 친구들과 등산하던 날들.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선택한 천국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3개월이 더 지났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아내의 왼쪽 팔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재활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가요. 한국에?
네, 여기선 못 살겠어요. 나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미수가 한국 가면 우리 살 집이 없어. 그래도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제발. 아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결국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콘도를 금매로 내놨어요. 5천만 원. 한 달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결국 3천만 원에 팔았어요. 4억 주고 산 집을 3천만 원에. 3억 7천만 원 손해였어요. 2024년 2월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캐리어 2개. 올 때의 절반이었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치앙마이 공항이 멀어졌어요. 그 꿈의 땅이, 지옥의 땅이 사라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말이 들렸어요.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반가웠어요. 근데 동시에 두려웠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요. 딸 수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수진아. 아내가 딸을 안았어요. 왼팔은 축 늘어진 채로. 엄마, 팔이. 응. 뇌졸중 왔어. 미안해. 수진이 울었어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버티셨어요?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없었어. 수진이 우리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모텔이라도.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월세 원룸으로 일단 가세요. 좁지만 며칠은 계실 수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딸의 원룸은 정말 좁았어요. 10평도 안 됐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3일 후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오빠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아들,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수진이 냉소했어요. 3억 받아갔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진아, 오빠 얘기는? 아빠, 아직도 오빠 감사실 거예요?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그리고 나는요? 나는 결혼도 미뤘어요. 결혼 준비금 준다던 제 돈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평생 오빠만 챙기시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아빠 딸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는 항상 뒷전이에요? 수진이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일주일 후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남은 돈 1,50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반지하. 햇빛이 안 들어왔어요. 습했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어요. 아내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저도 울었어요. 67세 남자가 반지하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내 재활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해외 거주 신고로 탈퇴했으니까 재가입해야 했어요. 재가입 신청하고 6개월 대기해야 돼요. 6개월이요? 그동안은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활치료 한 번에 15만 원. 주 3회면 월 180만 원. 약값 30만 원, 생활비 80만 원.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나갔어요. 남은 돈 1,000만 원. 3개월이면 바닥이에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67살에 편의점, 경비, 청소,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결국 구한 일은 새벽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시급 10,000원 하루 3시간. 한 달에 90만 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손이 얼고 무릎이 아팠어요. 30년간 중견기업 영업본부장으로 일했던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재활치료도 자주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아내의 왼팔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딸 수지는 가끔 찾아왔어요. 쌀이랑 반찬을 들고. 근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진아, 결혼은 언제 해? 모르겠어요. 약혼자가 헤어지자고 해요. 뭐? 제가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대요. 시댁에서도 반대한대요. 수진아. 괜찮아요. 어차피 전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딸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제 인생도 꼬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 아버지. 민수야, 너 어디 있니? 죄송해요, 아버지. 전 지금 지방에 있어요. 언제 올 거니? 모르겠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니? 3억.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갚을 방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민수야, 내 엄마가 쓰러졌어. 팔도 못 쓰고. 우리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 살아. 죄송해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민수 연락 왔어? 아니.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근데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그거 내가 하자고 했던 거잖아. 치앙마이 가자고. 미수가.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 부렸어. 아내가 자책했어요. 아니야. 나도 동의했잖아. 우리 둘 다 울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해외 은퇴 이민 사기주의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인 대상 부동산 사기 급증. 화면에 치앙마이가 나왔어요. 우리가 샀던 그 콘도 단지였어요. 침수 이력 숨기고 한인에게 바가지 가격 판매. 브로커와 건설사 유착 의혹.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저는 여전히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고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입니다. 새벽이면 전단지를 돌리고 밤엔 편의점 야간을 섭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남는 건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 말이 거의 없습니다. 왼팔은 굳었고 하루 종일 TV만 바라봅니다. 가끔 중얼거립니다. 여보, 그때 치앙마이 안 갔으면.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니까요. 우리가 팔았던 분당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됐습니다. 그 집을 지켰다면 햇살 비치는 거실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눴겠죠. 아내는 치료를 받고 딸은 손주를 안겨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만 보냅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말없이 반찬을 두고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며칠 전 옛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야, 재민이, 아직 그 아파트 살지?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 이사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왜 유튜브 영상을 믿었을까? 그리고 왜 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기록이자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경고입니다. 화려한 영상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언어, 의료, 외로움, 사기,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걸 외면한 채 떠난다면 천국이라 믿었던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집만큼은 절대 팔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당신 삶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해외 이민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분처럼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조심하세요.